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우물풍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예, 기사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 뭐 지붕이 뚫린다고 그러기도 하고, 예, 차가 불에 탄다고 그러기도 하고, 뭐 산에 불이 난다고 그러기도 하고,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우물풍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. 한용준 변호사님 준비하시죠? 예, 우물풍선은 크게 풍선 부분과 봉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. 풍선 부분은 대략 한 지름이 한 3, 4m 정도고, 이 풍선이 한 천연고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가 수소 가스로 이렇게 쭉 채워져 있는데요. 그 풍선을 쭉 타고 가다가 밑에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. 이 안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데, 그 사이에 우리가 발열 타이머가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발열 타이머에서 건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발열 타이머에서 시간이 되면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발열이 일어나고, 그게 밑에 전선을 따라서 내려와서 쓰레기 봉투에 화약띠가 둘러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화약띠에 불이 팍 붙으면서 이제 터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뉴스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, 이 발열풍선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. 뉴스 중에는 또 이게 기폭장치다, 뭐 들어있다,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합참에서는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게, 이 안에는 기폭장치는 없다. 그리고 기폭장치가 없기 때문에 폭발은 일어날 수는 없다 정도로. 다행이네요. 예, 네.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 발표는 하기는 했는데,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사실 기폭장치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, 결국에 발열 타이머도 결국에는 불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. 발열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리고 최근 저희가 뉴스에서 확인해 보니까 최근 발생한 산불의 15% 정도가 이 오물풍선 때문이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. 오물풍선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. 북한에서 그렇죠. 언제든지 네. 기폭장치도 넣을 수 있는 맞아요. 것이고, 예. 안 넣으라 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예. 뭐 사실 화약띠도 있다고 하고, 예. 그리고 기폭장치는 없다고 하지만 발열 타이머가 있는 상황에서 화재나 이런 부분을 번질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무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이런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, 그런 부분 윤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. 예. 네. 뭐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하나 일을 좀 말씀드리면, 보통은 오물풍선 그러면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. 뉴스에서만 보는 거죠.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랑 딸이 다니는 학교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은 가서 이게 뭐냐고 막 들춰보기도 하고, 선생님들 통제도 막 하고 했었는데,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남일 같지는 않더라고요.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, 결국 생각을 해보면 오물풍선이 떨어지는 자리에 사람이 지나가다 맞으면 결국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렇죠.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나 뭐 자동차 이런 데 떨어지면 파손 부분이 생길 수 있죠. 그러면 나가서 강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화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. 화재 잠깐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났는데,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거고요. 경기도에 있었던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는데, 네네. 거기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거죠. 그 오물풍선에서 예. 화재가 시작이 돼서 결국 일부만 뭐 탄 게 아니라 공장 전체가 전소돼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봤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. 그러면 결국 공장 하나가 다 전소가 되면 뭐 다시 재건해서 만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, 과연 재기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. 예. 이게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있고, 이걸로 인해서 피해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좀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고, 빨리 줄어들거나 근절되는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이제 만약 내가 이를 통해서 피해를 받거나 우물풍선에 뭔가 맞았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, 한 변호사님?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관련 법들을 좀 찾아봤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리 법을 볼 수 있는데요. 민방위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민방위 기본법은 민방위 사태와 관련된 피해만을 보상을 합니다. 굉장히 협소하네요. 네,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물폭탄이라는 게 민방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상받기가 힘들고요.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사실은 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재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애매하네요.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, 사실 생각을 해보더라도 법이란 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측면이 조금 많은데, 지금 누가 지금 21세기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예, 보낸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아직 법은 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고, 그나마 다행인 건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라니까 네네.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현실적인 거는 이제 법보다는 그래도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일 텐데요.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월부터 지금까지 신고된 건이 한 70건 정도 됐고, 그 중에 한 43건에 대해서 한 9,800만 원 정도만 보상이 됐다라고 하니까 피해에 비해서 좀 작지 않나 하는 그렇겠죠.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에서도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뭐 화재 보험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보험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안타까운 일입니다. 예. 사실상 법이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. 예. 빨리 뭐 법이 완비돼가지고 이런 피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합니다. 그럼 오늘 오물풍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. 다음에는 더더욱 재밌는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